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모델은 제네시스 G90 롱힐 베이스 모델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G90 같은 경우가 2021년에 풀체인지된 4세대 모델입니다. 롱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4세대 G90을 바탕으로 휠 베이스를 조금 확장해서 뒷좌석 VIP의 편의성을 높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정말 굉장히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스탠더드 모델 대비해서 약 200mm 정도 길어졌는데요. 휠 베이스도 200mm 정도 길어졌고 길이 자체도 한 200mm 정도 더 길어졌어요. 대부분의 그 길어진 길이가 이 휠베이스 안쪽으로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작년에 공개한 그 4세대 모델하고는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도 그 4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후면부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살펴봐야 될 점은 아무래도 길이가 얼마나 길어졌나, 이 부분과 VIP 좌석이 얼마나 좀 편의성이 강화됐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롱힐 베이스 모델이 좀 고급스러운 차종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도 스탠더드 모델과는 좀 다른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 같은 모습인데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같은 그런 좀 중후한 멋을 주는 휠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 휠 사이즈는 20인치 좀 대구경 휠인데 차체가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휠이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은 없습니다. G90 스탠더드 모델하고 똑같이 이렇게 히든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 문을 개방하거나 아니면 차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 도어 캐쳐가 팝업식으로 튀어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뒷좌석 도어를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롱힐 베이스 모델이라고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뒷문도 엄청 크고 뒤쪽 윈도우도 굉장히 커서 외관에서 보면 스탠다드 모델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모습 이미지는 스탠다드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좀 얄팍해진 리어램프 디자인과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는 트렁크 도어 같은 걸 보면 사실 뭐 스탠다드 모델하고 롱힐 베이스 모델하고는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 일련 디자인이나 이쪽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사실 뭐 G90 스탠다드 모델하고는 동일합니다.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하고 역시 동일한 사이즈의 메인 디스플레이 패널이 하나로 연결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트림이 여기까지 좀 블룩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너무 두껍게 솟아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양막 역할을 해서 디지털 계기판의 시인성을 높인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달려있는 버튼도 기능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또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게 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트림 같은 경우는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대리석? 아니면 카본? 이런 느낌, 오묘한 느낌을 주는 이런 마감재를 덧댔는데요. 가죽과 이 두 재질의 조합이 좀 고급스러운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고급차의 또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크롬 재질을 좀 많이 쓰는 건데요. 이런 메탈 재질, 이런 크롬 재질들을 실내 곳곳에 사용해서 고급스러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는 다이얼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틱 방식의 기어 노브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좀 굉장히 편리하고, 또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햅틱 기능을 좀 줘서 햅틱으로 알려줘서 크게 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2열 VIP 시트에 앉아 있습니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5인승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져온 이 시승차는 4인승 VIP 시트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두 개의 모니터도 달려 있습니다. 이 모니터의 크기는 10.2인치인데 크기는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차가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서 뭐 공조 장치나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시트, 아니면 주변에 둘러져 있는 커튼을 조절할 때는 이 가운데 터치 패널 방식의 조작부를 통해서 모든 조작이 다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BMW M760Li를 한번 시승했었을 때, 그때는 여기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탭이 들어가 있었었는데, G90 롱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 매립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각도가 근데 사실 조금 불편해요. 좀 이렇게 서 있지가 않고 좀 많이 누워 있어서 조작을 할 때 조금 몸을 수그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롱힐 베이스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2열 VIP 좌석이 거의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시트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G90 스탠더드 모델에도 VIP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릴렉스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롱힐 베이스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또 워낙에 길기 때문에 G90 스탠더드 모델 대비해서 좀 더 여유롭게 공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어 트림 쪽에서 원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쪽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자세에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데 엄청 자리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아마 키 큰 사람이 앉아도, 다리가 좀 기신 분이 앉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포지션으로 돌아올 때도 그냥 원터치로만 한번 누르면 일일이 하나하나 조작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좌우 창하고 후면 윈도우의 커튼을 모두 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좌우 모두에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차들은 그 마사지 기능이 굉장히 약한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마사지 꼭 꽤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시원하게 잘 주물러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2열 암레스트 쪽을 보면 이쪽에도 꽤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공간 안에는 또 그 UV 광선을 쏴서 그 살균 작용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쪽을 확인해 보면 이쪽에도 또 추가적인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이쪽 안쪽을 보면 스키스루를 또 넣어놔서 트렁크에 다 안 들어가는 좀 긴 짐 같은 경우도 이쪽에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블록 소사홀은 이쪽 센터 터널 쪽에도 역시 적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터치 방식으로 누르면 음료수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좀 다른 작은 소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고급차다 보니까 이 열리는 촉감하고 닫히는 촉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제네시스가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천장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업 미러가 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감싸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열리고 닫히는 이 촉감하고 이 움직임 자체가 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티가 많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러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이 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원터치 방식으로 열리는 비록 작지만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옛날에 고급차들은 이쪽이 담배 재터리를 털 수 있는 그쪽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흡연을 또 많이 안 하시니까 이쪽 부분에도 여러 가지 뭐 작은 소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도어에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카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을 걸면 1열 윈드실드 양 사이드에서 트위터가 쓱 올라오고, 도어와 곳곳에 이런 스피커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서 좋은 품질의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흔하게 보이는 도어를 여는 손잡이가 없어요. 보통 이쪽에부터 탁탁해서 여는데, G90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뭐 전자석이 다 이렇게 전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했는데요. G90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을 넣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롱휠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길이가 또 워낙에 길다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을 때 팔이 잘 안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쪽 센터 콘솔에도 문을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때 문이 안 열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하단부에 이렇게 수동으로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이 차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바로 단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움직임이나 뭐 가속 반응 아니면 핸들링 반응, 모든 부분이 다 부드럽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왔던 점은 차음 대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150km 정도까지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체 소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차가 그걸 특징으로 내세우기엔 좀 그렇죠.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차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이 차를 시승함에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뒷좌석 VIP를 편안하게 모신다는 이 차의 사명, 이 차의 목표에 정말 부합되는 그런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G90 베이스 모델하고 달리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G90 베이스 모델하고 똑같은 3.5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V6 3.5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고 출력 같은 경우는 G90 베이스가 380마력, 이 차 같은 경우는 415마력이어서 조금 출력이 좀 높습니다. 높은 출력을 좀 느낄 수 있나?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높아진 출력을 빠르게 달리기에 쓴다기보다는 차를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냐, 그거에 좀 많이 할애를 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차의 그런 밸런스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요철을 지날 때나 아니면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도 웬만한 도로의 스트레스를 운전자나
그 뒷좌석 승객한테 전혀 전달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또 만족스럽습니다. 길이가 거의 한 5.5m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세단 중에서는 가장 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운전했을 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너를 돌 때나 아니면 교차로에서 회전했을 때 큰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주차를 함에 있어서도 크게 스트레스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고 차를 몰 수 있다는 점도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가 일단 에코랑 컴포트랑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행 모드 변경에 따른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보통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면 엔진에 조금 많은 조정을 줘서 엔진 반응이나 아니면 뭐 스티어링 반응 같은 게 좀 더 기민해지고 날카롭게 되기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에 좀 더 많은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모드가 변경됨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감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몸으로 느끼는 그 체감적인 편안함이 굉장히 모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됨에 따라서 뒷좌석 VIP가 타고 내릴 때 그쪽으로 좀 서스펜션이 좀 가라앉아서 편안한 탑승 포지션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그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버튼들이 스티어링에 다 있고, 센터 패시아 쪽에도 물리 버튼하고 터치 버튼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터치 버튼이 좀 많으면 최첨단의 이미지를 주긴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는 물리 버튼을 마련해 놨고,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 다들 터치 버튼을 만들어 놔서 사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플래그십 세단이니만큼 제네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반자율 주행 기술이나 최첨단 주행 편의 및 안전 장비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할 때나 아니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큰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승차감, 착자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가장 크게 와닿은 게 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특히 레그룸도 쭉 뻗고 있어도 크게 뭐 부딪히는 건치 없을 정도로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차에 탔다는 느낌보다는 항공기 비즈니스석에 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차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긴 차였기 때문에 도로의 요철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읽어줍니다. 승차감도 굉장히 편한 느낌입니다. 제가 아까 운전석에 탔을 때 운전했을 때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2열에 앉아보니까 그 부드러움이 또 한층 더 배가 된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편의 장비들이 있어서 차를 타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또 할 수 있고, 좌석 시트 조절이나 뭐 마사지 기능 같은 것도 다 이쪽 한 손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만족감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간이 또 너무 길기 때문에 10.2인치 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 릴렉스 포지션으로 했을 때는 거의 1열에 가까이 붙기 때문에 이 조수석 좌석이 모니터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최근 공개된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쪽 천장 쪽 루프 쪽에서 엄청 큰 모니터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좀 꿀렁꿀렁하는 면은 있는 편입니다. 차가 좀 굉장히 편안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꿀렁거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저는 약간 조금 이런 푹신한 이런 꿀렁거리는 자동차 승차감보다는 독일 세단의 단단한 승차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 차를 타고 있으면 요철이 많은 데서는 조금 멀미가 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자세 변경을 너무 급박하게 하면 차가 차체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게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함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어서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 또 서스펜션이 꽤 단단해져요. 그래서 꿀렁거림이 조금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꿔서 조금 단단해지는 한데, 하지만 독일차나 다른 차에 비해서는 그 스포츠 모드 역시도 그렇게 단단하진 않지만 컴포트 모드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단단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차가 아직 새 차기 때문에 이 가죽 같은 것들이 아직 조금 딱딱한 면은 있는데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좀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어서 좀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체형에 맞춰서 시트가 조금 변형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착장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열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가 1열보다 살짝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야나 이런 개방성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지금 G90 롱힐 베이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선택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플로팅 휠캡이랑 메탈 페달 정도의 옵션만 빠지고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한마디로 보면 풀옵션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한 1억 7,830만 원 정도 합니다. 거의 2억에 육박하는 차죠. 그래서 경쟁 모델로 본다면 BMW의 740 Li 모델을 꼽을 수 있겠고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S 클래스 580 포매틱 롱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벤츠 S클래스랑 7 시리즈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외산 수입차에 비해서는 옵션에 포함된 가짓수도 굉장히 많고 편의성도 굉장히 높아서 경쟁력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또 가장 특징인 것이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큰 차 그리고 무거운 차체에 대비해서 연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더라고요. 차체 크기와 이거에 비해서는 연비도 또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차들이 초기 거동할 때 조금 힘이 좀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좀 엔진에 많은 힘을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초기 거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힘을 보탤 때 적극적으로 엔진에 힘을 도와서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G90 베이스 모델하고 다르게 오로지 4바퀴 굴림 시스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뒷바퀴 굴림 베이스의 그 주행 상황에 따라서 앞뒤로 구동력을 분배해 주는데 그 4바퀴 굴림의 좀 안정적인 주행 감각 그럼으로써 VIP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다, 이런 개념에 맞게 4바퀴 굴림 시스템을 기본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90 롱힐 베이스 모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탄 모델은 VIP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2명밖에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VIP 좌석이 필요 없으신 분들, 넓은 뒷좌석 공간을 3명이서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3인용 좌석 옵션도 기본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성인 3명이 만약에 앉아도 충분하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사실 딱 특정 타겟층이 정해져 있는 차잖아요. 가격대로 뭐 이렇게 합리적이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국산차 제네시스를 선택해서 좀 더 많은 옵션을 누리고 싶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한다 하시면 제네시스 G90 롱힐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실 것 같고, 독일 세단에 조금 스포티함을 원한다, 독일 세단에 조금 그런 주행 감각을 좀 더 원한다고 하시면 벤츠 S580 포매틱 롱이나 아니면 C 시리즈 740 Li 모델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렉서스에서 나온 LS 롱힐 베이스 모델도 함께 타봤었어요. 그 모델 같은 경우도 그 렉서스가 주는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었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롱힐 베이스 모델은 뒷좌석 VIP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VIP의 성향에 맞게 어떤 취향의 차를 더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차를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